독종 제4화 독한 종목 진단이 시작됩니다. 종목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 지금 이곳에서 독한 종목 진단이 시작됩니다. 독종 제4화 지금 시작합니다. 유쾌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화끈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독하게 씹어드리겠습니다. 독한 종목 진단 독종 제4화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이네요. 네, 그러네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오늘은 또 일찍 녹화를 하게 됐네요. 하루 더 먼저. 네. 일찍이요? 네. 예, 일찍이요. 참 일찍 해야 되죠. 예. 이런 이유가 있죠, 저희가. 네. 네, 녹화가 약간 지연이 되고 시작이 늦어졌는데,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독종 제4화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3거래일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네. 또 이번 주 그러니까 증시 우리 어땠나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응하거나 뭐 네. 생각할 틈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죠? 거기서 또 어제 선거들 보시느라고 네. 다들 밤들 새셨을 텐데. 맞아요. 그죠? 선거 결과는 뭐 박빙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양쪽 다 선택하지 않았다, 국민은. 뭐 이렇게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더 무서운 얘기죠. 양쪽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죠. 코스피 지수가 2,000선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좀 투자하시기 힘드시겠죠. 그만큼 고민도 많으신데요. 오늘 더 많은 사연으로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주세요. 안녕하세요. 20대 중반의 전업 투자자입니다. 요즘 취업도 어렵고 성격상 누구 밑에서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한 1년 정도 주식 공부를 해서 전업 투자의 길을 나선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2013년 3월에 중국 원양자원을 2,000원에 비중 40%를 실어 매수했는데요. 작년 10월 최고가를 찍고 횡보를 하다가 지금 매수가 밑에까지 왔네요. 뉴스를 보니 1분기 실적 전환했다고 해서 지금 완전 멘붕입니다. 전문가님들, 저 전업투자의 제기를 떠나야 할까요? 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전업 투자자로 나선 지 2년이나 되셨다고 하셨어요. 지금 멘붕이시냐고 하시네요. 이건 멘붕 정도가 아닐 겁니다. 네, 적자 그리고 전환. 지금 보시니까 20대 중반에 네. 1년 공부해서 한다는 것 자체에도 무리수예요. 그죠? 네. 이 시장, 주식 시장이 우리가 봤을 때 보통 시장이 아닙니다.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이 움직이는 시장에서 1년 정도 공부해갖고 뭐 다 떼돈벌 거면 뭐 일 안 하지. 일 안 하지. 그죠? 네. 공장에서 누가 가서 일하겠어. 이분은 좀 생각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생각부터. 네, 지금 이분은 뭐 누구 밑에서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밑에 가서 일하는 것부터 배우세요. 세상을 알아야 주식장은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지만 세상에서의 그 작은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경제적으로 돌아가는 게 주식인데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아직 모르실 것 같은데 일단은 뭐 20대 중반이시니까 네. 회사를 좀 다녔으면 좋겠고 요즘 구직자 많이 뽑고 있습니다. 눈높이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부터 공부를 하실 시간은 충분해요. 그럼 이 종목으로 본다면 이거 중국 원양자원인데요. 네.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의 원양어선 회사인데 이 회사는 사실상 그 중국에 있는 회사지만 한국에 상장을 해서 했던 회사이긴 하지만 중국의 소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좀 위축되면서 특히 이 회사가 뭐를 했다면 삭스핀 아시죠? 네.
삭스핀을 했던 회사거든요. 이 주 품목 중에 하나가. 근데 삭스핀이 금지 품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위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런 회사는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한 6.85포인트 떨어져서 1,700원대까지 갔는데 2,000원에 지금 비중을 40%를 실으셨어요. 그래서 네. 지금 손실률은 한 300원 정도, 네. 15% 정도 나셨는데 제 생각은 그냥 털고 15%면 그냥 인생 공부하셨다. 그냥 삭스핀 하나 먹었다. EBS 교육방송이 된 거. 네, 그게 첫 종목부터 네, 선생님처럼. 이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네. 그러니까 이분은 전업 투자기를 선택을 했는데 네. 전업 투자에 대한 어떤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보다시피 왜 전업 투자자라고 하면 보통 이제 매일 보면서 HTS에 거래를 해야 될 텐데 2013년도 3월달에 산 다음에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전업 투자가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가지. 그러니까 이건 매매에 대한 기준도 없고 기업 자체도 좀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자체로 보게 되면은 1분기에 매출액이 869억 정도 나왔는데 영업 손실이 141억 적자가 나왔고요. 단기 순손실이 142억 적자가 났는데 적자를 떠나서 기업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주주가 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반대 매매가 나와서 네. 이게 좀 하락을 하는 부분이 더 있는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1년 전에도 그랬고. 예, 작년도에도 그 신주식권 발행 관련돼 가지고 이거를 갚지 못해 가지고 네. 이것 때문에 또 급락을 했었는데 이게 다시 떨어진 거니까 이거는 실적 자체를 떠나서 이 기업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없는 네. 거예요. 재무제표를 있는 그대로 모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매매하면 안 됩니다. 이 회사 최대 주주가 누군가요? 장화리라는 사람인데 네, 진짜, 근데 네, 이 사람이 중국에서죠. 가지고 있는 거는 1%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주식이. 무슨 이건희 회장은 10% 갖고 있나? 아, 삼성전자? 그런가요? 최대 주주에 그거는 있어서 잘못 그게 뭐냐면은 네. HTS의 기업 정보 그거 보고 나서 1% 있는 걸 알고 계신 거죠? 네, 최대 주주가 예, 근데 불투명하다고. 전자공시원에 가게 되면은 네. 최근 들어서 지분을 다시 늘린 게 나와요. 그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FN 가이드에서 올리는 거하고 약간 시간 차이 때문에 있는 건데 그렇구나. 지분의 변화는 약간 좀 있었어요. 네, 예. 저는 최대 주주가 불투명하다고 해서 정말 황당하지 않나, 개인 투자자들이. 그리고 생각했을 가장 때. 문제가 개인들이 이 주식 지금 완전 무지하게 가지고 이게 있습니다. 왜, 맞아요. 76% 가지고 이게 있어요. 왜 개인들이 왜 많이 들고 있냐면은 네. 중국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그래요. 중국 경제 살면 이 회사가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최근 4, 5년 동안 계속 뭐 중국 간다 이 소리 아주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그놈의 중국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어쨌거나 이분은 지금 이 네. 주식에 대해서는 기준가로 일단 매매를 해서는 일단 안 되는 조건입니다. 네. 일단 기업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 기업은 아예 전업 투자가라면 특히 네. 아예 해서는 좀 안 된다. 이런 주식은 그래서, 손안 대시는 저는 겁니다. 매도를 바로 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매도를 잘못. 바로 하자. 예. 조영구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이거 뭐 할 말 없습니다. 이거 그냥 하시면 되고 네. 제가 이건 그냥 이 부분에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재밌는 네. 일화를 하나 설명해드리면은 네. 예전에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대규모로 이제 상장이 다 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국내에 있는 이 펀드 매니저들이 한번 중국으로 출국을 나간 적이 있어요.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을 탐방을 가보자. 근데 중국 원양자원이 그때 주가가 9,000원, 10,000원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가 아무래도 떨어져 있으니까 이 재무제표에 작성되어 있는 숫자가 맞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얘네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한번 다 검증을 해봅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보니까 약간 좀 의심되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가리 편측 있잖아요. 대가리 편측 있으면 요 앞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좀 꾸미는 그런 쉽게 이제 말하면 부분이 있다. 쉽게 이거죠. 보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개인 투자가들이 중국놈들한테 사기 당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두 분에서 잘 말씀해 주셨고 그냥 네. 매도하죠. 이거는 뭐. 그리고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네. 최대 주주보다 개인 투자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훨씬 더 많아요. 맞아요. 지금 개인 투자가 76%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예, 뭐냐면 폭탄 돌리고 팔아야 됩니다. 설거지도 거의 끝나고 이거지. 네, 쓰레기 너무 분리수거 심하게 들어간다니까. 있어요. 신저가 오늘 경신했거든요, 또. 네. 이렇게 되면 매수가는 2,000원, 오늘 종가는 1,700원. 월요일 시장가 매도하고 그냥 딴 종목으로 바꾸는 걸로 빨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아, 매도하자. 계속 해나봐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거 네. 얘기할 이유도 이거 없어요. 그럼.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은 일단 매도하자. 네. 월요일 날 시장가로 매도를 하자라는 의견에도. 주식수가 7,600만 주입니다. 네. 거의 80%는 5천만 주 이상을 개인들이 들고 있어서 이거 중국 경기가 살면 나도 떼돈 벌까 하고 있다면은 네. 이 물량을 그렇게 대주주들이 내주지도 않아요 개인 투자가들한테. 한 가지 여쭤보면 중국 관련된 기업들에는 좀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손 안 대는 게 좋아요. 그냥 다 손을 안 대는 게 좋다. 그게 한국 기업도 제대로 분석이 안 되는데 무슨 중국 기업을 분석해. 근데 은근히 중국 관련된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중국말 그렇게 잘하시고 중국 회사에 그렇게 정확하세요?
한국 기업도 제대로 분석이 안 돼서 깨지나 안 깨지나 하는 건 한국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중국 원양 자원에 대한 의견은 세 분 전문가 모두 매도에 또 의견을 일치하도록 할게요. 예. 자,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30대 초반 주부입니다. 제가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인데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너무 심심해서 주식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주식시장에 막 입문했을 때 수익을 200% 넘게 본 적도 있어서 저는 주식 체질이라고 느꼈죠. 그런데 제 속을 썩이는 주식이 있는데요. 바로 대한해운입니다. 2013년 11월에 26,500원에 비중 30%를 실었습니다. TV에서 추천도 많이 하긴 하던데요. 정말 지지부진함의 끝인 것 같아요. 이 주식 언제쯤 갈까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자, 두 번째 대한해운에 대한 종목 또 고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5%또 넘게 하락했고요. 오늘 하락폭이 좀 컸네요. 이렇게 최근에 좀 주가가 약세를 보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유상증자 물량 때문이 아닐까 네, 또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는 제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용구 전문가한테 아, 기회를 주는 그래요? 게 맞는 또 것 천사 같아요. 이미지? 네. 조용구 전문가님 받아주세요. 나와세요. 괜찮아요. 특급 칭찬 받으려고. 아, 진짜 네, 특급 칭찬에 대한 반응 되게 좋았던 거 아세요? 그래요? 게시판에 아하님께서 시청자님께서 저에게 전문가님들에게 특급 칭찬 좀 많이 해달라고 오늘 둘이 또 아주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기회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용구 전문가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이 대한해운이라는 업황 사업 자체는 벌크선입니다. 이 선. 벌크선이라는 건 철광석이든 석탄이든 다 삽으로 대충 퍼가지고 싣고 운항을 하는 거죠. 운항하는 데 있어서는 그 배삭을 받는 겁니다. 그 네. 운항비. 근데 실질적으로 철광석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소비 회사에서 뭐 중국이라든가 국가대에서 적극적으로 예전에 많이 해줬었는데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2000 서브프라임 터지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운주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2011년 5, 6까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뭐 페르소 정도에 작살나고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브프라임 전후로 해서 약간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에 조금 더 가다가 결국에 지금 다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해운이 이제 인수가 되고 또 이제 그 삼각금융 지원도 좀 받고 해가지고 어쨌거나 살아나게 됐는데 아직도 업그 자체는 여전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해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지금 뭐 비중을 30% 정도 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0% 정도 이거 들고 있을 만한 종목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매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일단 잡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장기 보유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가이던스를 보니까 지금 이제 내년 예상 순이익이 582억 원이더라고요. 네. 해운조 근데 밸류에이션 많이 안 해줍니다. 약간 사양산업 비슷하게 돼버렸고 경쟁 기업들이 좀 망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부각이 되는 건데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 28,000원에서 3만 원 선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 예상 순이 582억 원이 잡히는지 나중에 실적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님, 한 달 동안 좀 외국인들은 그래도 좀 많이 매수를 하지 않았나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저는 지금 방금 전에 조용구 네. 전문가님께서 얘기했던 거에 적극 같은 의견입니다. 네. 이 주식 팔아야 돼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 주식 기준가가 28,500원인데 만약에 하려면 네. 28,500원이 회복한 다음에 다시 해도 되고 회복하기 이전에는 저는 매도 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 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벌크선이 주 매출인데 비중이 69%, 70% 정도가 돼요. 네. 나머지 뭐 탱크선도 있는데 주 매출이 벌크선이다 보니까. 근데 이 벌크선은 BDI의 수익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BDI가 옛날에 3,000, 4,000 했던 게 지금 950대예요. 제대로 마진이 떨어지기가 힘들겠죠.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서 수익을 계속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 회사에 남은 돈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자도 내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자 부상 배율이 1.8입니다. 네. 예,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는데 주식들이 횡보하다 급락 나오는 주식들 특징을 보면은 이자를 제대로 못 갚기 때문에 급락한 주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재무제표 보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자 부상 배율이 3 미만인 기업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된다. 1.8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해가지고 이자 부상 배율이 1이라는 얘기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1,000원을 벌었는데 배를 운반해가지고 1,000원을 벌었어요. 네. 이 1,000원을 고스란히 이자를 주는 게 이자 부상 배율이 1이에요. 네. 그럼 1.8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그 1,000원을 주고 나서 한 800원 정도 가지고 이제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나머지 뭐 창고도 관리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 회사가 제대로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상증자 하는 거지.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나오면 천만다행이에요. 근데 안 나오면은 STX 그룹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 주식이 살아난다면 일단 28,500원은 회복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나중에 뭐 비싸게 사더라도 저는 이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은 매도. 매도. 예. 네, 야정무 전문가님 또 말씀도 없으셨는데 해주세요. 이 주식은 그래요. 2011년도에 법정 관리가 들어갔습니다. 네. 옛날에 최고가는 29만 7천 원이에요. 29만 2007년도 우리 지수 2001 때 29만 7천 원입니다. 근데 이 주식이 2000년도엔 또 1,800원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배 가까이 넘어서 한탕 해먹고 2008년도에 설거지 끝나고 2009년도 10년도에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순간인데 이걸 갖다 감자를 했단 말이죠. 감자를 하는 이유는 의미가 간단해요. 기업들이 감자를 하는 것은 실적의 손실이 커지니까 자본금을 축소시켜가지고 재무제표를 속이기 위한 트릭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처음에 들어가신 분들이야 타격을 보지만 또 2, 3년 후에 아까 처음에 그 1년 정도 공부하셨던 분이라고 그랬죠. 네. 이런 분들이 나중에 보면 와 실적 좋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 완전히 이것도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2013년도에 이게 삼라마이더스 그룹에 인수됩니다. 그러면서 법정 관리를 탈피를 했지만 현재 그 주식수는 240만 주예요. 적은 수량은 아닙니다. 많은 수량이고 지금 이 업황으로 봤을 때 지금 2007년도에 29만 7천 원이면 사실상 뭐까지 작전은 제대로 걸린 겁니다. 진짜 이거 작전 멋있게 한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하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건 순수한 개인 투자가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2007년도에 해운주들에 대해서 나쁘다고 매도 사인을 내린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는 한 명도 없습니다. 과연 그들이 왜 매도 사인을 안 내렸을까요? 그것은 재무제표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재무제표는 지나간 겁니다. 투자 시점에 1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하실 게 아니라 많이 올라오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영원히 갈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주식은 매도입니다. 네, 이 회사는 근데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용선 사업이 있다고 해요. 아예 안 돼요. 이것도 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자세히 네. 아는 거고 우리는 들은 거고 네. 확인할 수 있는 게 인터넷 정도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주식은 살아난다면 28,500원 회복을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네. 그 전까지는 굳이 이 주식에 대해서 목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이 주식이 감자가 2번 들어갔다니까요. 네. 계속 2011년도에 감자했고 그래서 감자를 해서 거의 한 4만 원 정도의 감자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2013년도, 2012년도에 1년 만에 4만 원 돈에서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2,990원까지 떨어져요. 거기서 또 감자를 친 거라고 또. 네. 그래서 또 감자를 해갖고 8만 원, 9만 원까지 또 감자 가격을 내갖고 또 때리는 거라니까요. 이거 왜 굳이 왜 다른 종목 많은데 왜 이 종목을 들어가 자꾸. 아,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아까 28,500원 제시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주식은 네. 아예 비싸게 사든지 아예 네. 거래 안 하든지 아, 그 다른 종목 기준을 많으니까요. 저는 28,500원으로 보는 겁니다. 네. 예. 아, 그럼 매도 매도. 해야겠네요. 예. 오늘도 번째. 지금 한 5% 빠졌죠. 아, 네, 5%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시청자분께서 산 게 26,500원이면은 뭐 요 며칠 전에 사신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달 전, 2달 전 여기서 25,000원, 6,000원, 8,0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그러면 크게 손실은 안 봤으니까 네. 오늘 빠져서 24,300원이면은 네. 한 2,000원 정도, 2,200원. 요거에 목매지 마시고 그냥 애들한테 탕수육 몇 그릇 사줬다 탕수육? 생각하고 빼는 게 낫다는 탕수육 거예요. 여러 그릇 사줄 것 아, 같은데. 탕수육. 예. 네, 그게 알겠습니다. 낫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자, 그럼 대한해운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의견이었지만 우리 시청자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사연 주세요.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사회 초년생입니다. 대학교 때 경제 수업에서 주식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너무 재밌어서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주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경제 수업 학점도 A+를 받아서 자신이 있었고요. TV에서 게임 개발 전문 기업인 네오 아레나라는 종목을 보고 2,200원에 50%를 실어서 매수했습니다. 제가 매매 성향이 단기 스타일이라서 이 종목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보유할 예정인데 2,5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님 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이라고 하셨는데요. 5월에 매수하셨어요. 지난달에 매수하셨는데 단기 스타일이어서 답답하다고 또 하시네요. 이분이 지금 단기 스타일인데 한 달 보유예요. 네, 한 그러니까 달도 안 이분이 됐을 생각하는 텐데. 단기가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기가 틀린 네, 거예요. 그런 것 단기면 같아요. 하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지금 달을 문제가 뭐냐면 초강타는 3시간. 네. 이분이 이제 경제 수업도 받고 네. 그래서 뭐 경제학과를 나오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거 독점하면서 매번 경제학과가 나와요? 네. 그래요. 그죠? 그럴 때 이거 담당 교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애들 주식 공부를 어떻게 시킨 거야 지금? 네, 주식 공부도 시키나요, 대학교에서? 요즘 경제 수업이라니까 주식은 아닐 수도 있고 그냥 그렇죠. 네, 그냥 출석만 잘하면 A+ 주는 그런. 이건 출석을 잘해서 A+야. 네, 이 종목 네오 아레나인데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님 중에서 상큼보이라는 필명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상큼보이님께서 또 우리 시청자님하고 매수가가 똑같으시더라고요. 2,200원에 비중은 50% 들고 계시는데요. 비슷하시네요, 두 분이서. 혹시 상큼보이님의 종목일까요? 여성분이셨으니까 왠지 아무튼 네오 아레나 종목 진단 들어볼 텐데요. 예. 이 회사는 게임 사업을 네, 이 여러 가지 사업 사람은 이제 중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는 건데 최근에 그 베나트로라는 무료 네. 게임 앱에서 일단 다운로드 1위는 했어요. 엊그저께 1위로 해서 했긴 했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성공적일 것이냐는 좀 더 두고 봐야겠고. 근데 이 주식수가 지금 이게 4,300만 주짜리입니다, 이게. 네. 일단은 우리가 동계산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든 뭐든 간에 장사의 기본은 내 투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예요. 그랬을 때 내가 초기 비용은 얼마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대해 이익 마진폭은 얼마 잡을 것이냐 했을 때 이 주식은 2006년도에 감자가 진행됐던 종목입니다. 즉 감자를 진행했다는 이 회사는 2006년도에 굉장히 위험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을 감소시켜서 일단 매출액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흔적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까지 떨어지냐? 600원까지 떨어져요. 즉 2006년도에 이 주식이 감자라면서 11,900원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600원인 20토막 가까이 났다가 요번에 조금 힘내갖고 한 600원에서 2,000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네. 2,200원에 딱 걸린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냐는 이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이 주식이 지금 2,000원대에서 600원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600원대 출발 라인 쪽에서 보신다면 지금 한 2,200원이면 한 3배에서 3.5배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과연 무료 웹사이트에서 이번에 개발한 베나트로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줄 것이냐인데 무료잖아요. 네. 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무료 웹에서 이제 1등을 하니까 오히려 광고, 간접 광고가 얼마만큼 성공할 것이냐가 변수인데 주식수가 죄송한데 너무 많아요. 주식수가. 그런데 베나토르 이야기하셨는데 그 전에 또 퀴즐이라는 첫 번째 모바일 게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좀 흥행을 그러니까 발표한 후에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3월 네. 한 중순부터. 그렇죠. 4월 그래서 한번 해가지고. 뛰어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나토르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작용할 수는 없을까요? 그 제가 이 게임을 잘 지금 모르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티스토어에서 1등은요 마이너예요, 마이너 그냥. 마이너리그.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쪽에서 1위를 해야지만 그게 이제 진짜 좋은 거고 티스토어에서 1위 한 거는 그냥 그러니까. 티스토어에서 1위 했다잖아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티스토에서 그러니까 이 기업은 그거 가지고는 안 네, 돼. 네.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기업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어요. 좋을 것 같고. 일단 좋을 게 없는 게 신주의 수권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한 200만 주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6월 24일부터. 네, 지금 이제 6월 초인데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량 부담이 분명히 있죠. 이건 나쁜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4,300만 주에서 네, 5천만 주, 6천만 주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는 또 감자할 거라고 또 나중에.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CJ ENM이 캐주얼 게임 강화하면서 네. 예, 이쪽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좀 영위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은 뭐 복잡하게 접근할 필요 없어. 그냥 밴드 매매하면 돼요. 기준가 딱 놓고 1,860원 요 하단 놓고 2,350원 상단 놓고 상단 오면 매도 하단 오면은 매수. 이거 이탈되면 네. 박스 무너지는 거니까 기업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판단을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네, 경제학과라면서요? 뭐 잘 알겠네요. 이거 뭐 자본 잠식되어 있는 회사를 뭘 경제학과 학생이 왜 보고 있는지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전형적으로 이제 본업이 있는데 그 본업이 잘 안 되니까 네. 우후죽순으로 뭐 NJ 게임즈 그리고 이제 다이솔티모 뭐 연료 감음형 뭐 태양전지에다가 뭐 엔터에다가 헬스케어 사업도 하는 걸로 제가 봤는데 맞아요. 헬스케어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네트워크 통신 봐봐요. 잘못하던데요. 맛집에 가시면은 네. 아주 진짜 맛있는 집은 딱 주력이 하나예요. 네. 꼭 맛없는 집들이 엄청 여러 많아요. 가지 막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차림표라고 그래야 되나? 메뉴판. 메뉴판이 한 5장 넘어가. 네. 이런 집은 맛없어. 한 가지만 공략하는 회사. 왜 그 예를 들어서 김밥 천국에서 감자탕 파는 거랑 비슷한 거죠. 네. 다 파는 거야, 다. 엄청 맛없을 것 같은. 아니, 아까 말씀드려 끊겼는데 헬스케어 사업 오는 거 보니까 뭐 네. 대단한 것도 아니고 찜질팩. 찜질팩. 전자레인지에 돌려서는 찜질팩. 그러니까 혈압계. 이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이게 1999년도, 98년도에 코스닥 열풍 불었을 때 써먹었던 방법이에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1998년도, 99년도 이제 막 우리 조영구 전문가나 뭐 김정수 전문가 때 막 대학교 졸업하고 주식세계에 입문했을 때 그때 같은데 그때 당시에 보면 코스닥 업체에서 이게 무슨 엉뚱한 거 갖다 대구들에도 막 폭발을 했었다고. 그게 지금 이 사람들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네오 아레나 그때 했던 사람들 같은데 지금 그때 써먹었던 걸 또 써먹은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재밌는 주식 중에 하나가 파루라는 주식이 있어요. 하루. 네. 별걸 다 갖다 붙여. 거기는 비가 와도 테마고, 뭐 조류독감이 걸려도 그래요? 테마고. 왜냐면 그 뭐다 테마예요. 업종에 모든 게 영역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네. 영역 표시를 했으니까 거기에 뭐 걸려 들어가는 거야. 근데 사실은 파고 들어가 보면 네. 그 담당 직원이 한 명이야. 그게 무슨 사업부가 돼. 여기 사업에 게임도 네. 테마 탈 수도 있죠. 헬스케어 테마, 뭐 태양전지 테마, 엔터 맞아. 테마 다 들어가지고. 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손 안 완벽하죠, 대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 시청자분들이 이것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업 활동을 열심히 해서 진짜 기업의 가치대로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이 있고 네. 주식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통해서 돈 버는 건 힘드니까 주식 자체를 띄어서 돈 벌려고 하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조심해야 지금 이 되겠네요. 주식에 손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이 네, 주식은. 저는 여러 가지 사업하고 있지만 이제는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찜질팩을 여기서 아직도 이 만들고 지금 네오 아레나에서 제일 잘 되는 사업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 찜질팩. 아까 찜질팩. 헬스케어 그 사업만 유일하게 소규모 진짜 구멍가게에서 네. 매출을 올려가지고 겨우 욱전하고 있고 네. 다이솔 티모 태양전지 적자, 티모 엔터 적자, NJ 게임즈 적자, FM 스튜디오 적자 다 적자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이 주식하다 보면 이거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안 되면 이거 하고 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런 회사라는 거예요. 김밥 천국에서 감자탕 파는 기업은 네, 딱 여러분들이 적절한 비유인 것 가급적 유명하시면 안 같아요. 돼요. 김밥 천국에서 곱창 팔고 막. 네, 정말. 얼마나 갑자기 맛있을까? 싫어지려고. 자기 주 특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식을 하시면서 대부분이 처음에 초기에는 이렇게 아까 뭐 200% 수익도 났지만은 결국엔 자기 주력을 못 잡아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 뒤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 맞아요. 그러면 경험에 우리 가격대 잠깐 정해놓고 갈까요? 지금 야정구 전문가님께서는 그 밑에를 한 1,600원 정도. 네, 1,600원 깨지게 되면 더 무너질 가능성이 네, 두 분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1,860선을 지지선으로 잡자 하셨죠. 오늘 종가가 1,945원. 네, 말씀하셨던 그 밴드 사이에 네, 또 최근에.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얼마에 사신 거죠? 2,200원. 2,200원이면 지금 한 300원 정도 손해본 거네요. 그죠? 10원 정도. 비중이 그냥- 좀 또 다르시긴 탕수육 한데. 사드립니까? 아니, 김밥 천국에서 감자탕 한 그릇 드셨다 생각하고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오 아레나에 대한 종목 진단은 또 이렇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20대 증권회사를 재직하다가 이직해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한 지 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정의 가장이다 보니 많은 돈을 하지 못하고 용돈을 모아서 주식을 하고 있는데 CJ 헬로비전이 계속을 많이 썩고 있습니다. 17,400원 비중 20%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락 추세를 타고 있는 건지 계속 거꾸라지고 있네요. 이게 저점을 찍고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 좀 더 기다리면 상승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시청자님 사연 들어봤습니다. CJ 헬로비전 연일 계속 내리더니 52주 신저가 오늘 썼습니다. 2% 정도 네. 13,850원입니다. 네.
자, 좀 기다리면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정수 전문가님. 더 기다려야 됩니다. 더 기다리면 예.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할 때는 기준을 잡아야 돼요. 네. 우리가 저점을 잡더라도 많이 빠진 것 같다. 이거 말고 주식들은 투매 잡았을 때 투매 기준가를 잡든지 아니면 일정한 가격에서 딱 멈추게 되면은 그 하락을 지지하기 위한 가정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기준가가 15,500원인데 15,500원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뭐 물타기도 일체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주식에 대해서 시간이 언제 걸릴까 이것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일단 하락 출발이 멈추려면 이 가격이 회복한 다음부터 진행이 되니까 일단 가지고 있는 비중 그대로 유지를 하되 네. 이 가격이 회복할 때까지는 이 주식에 대한 시간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일단 인정하신 상태에서 보셔야지 네.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이렇게 네. 사연자들 목소리에 굉장히 힘든 게 섞여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주식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는 것도 있고 계획을 못 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네. 그 가볍게 털어내세요. 그럼 15,500원. 네. 이거 회복하기 전까지 나는 일단 일체 물타지 않고 이 주식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겠다. 회복하면 그때부터 이제 물을 타든지 계획을 세우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좀 안타까워요. 주식 투자하신 지 15년 되셨다고 하셨고 가장이시고요. 그런데 증권회사에 20대 때 재직한 경험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이름의 증권회사가 문제야. 그죠? 네. 매번 좀 어떻게 매 안타까운데. 회 때마다 증권회사가 꼭 근데 뛰어들어가요. 그렇게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용돈을 모아서 하신 걸로 봐가지고 감내는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재산 뭐 집을 팔아서 맞아요, 산 건 맞아. 아니고 월급 받아 단 것도 아니고 뭐 와이프한테 받아서 용돈으로 조금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면 감내하실 수 있으시죠? 감내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이거. 또 비중이 20%이시잖아요. 네. 용돈 가운데 20%라는 얘기인데. 맞아요. 네. 이 종목은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또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평균치 하락 좀 밑으로 돌면서 그때 이후로 주가가 더 빠졌거든요. 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왜 이렇게 하락 추세인 건지. 그래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로는 유선 방송업계에서는 1위입니다. 또한 네. 알뜰폰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유선 방송업계가 문제가 아니라 이 회사의 그 지분 구조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왜냐하면 이 회사가 5년도죠. 5월달에 외국인하고 계약 체결된 게 있습니다. 투자 계약 체결된 게 880만 주 정도가 있는데 이게 10년 약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후에 전환되게 돼 있고 1.5%의 비중으로 해서 보상비율을 받으면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이제 지나가면서 서서히 매물 압박을 받아 들어가면서 애들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밑창은 안 대주고 위에서 띄어서 팔아버리니까 네. 밑창을 빼버리니까 그냥 쑥 떨어져 나가는 건데 이 부분이 다 종결이 돼서 일단 소화 부분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800만 주, 200만 주 해서 2015년도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외국인들이 지금 또 한 13,000원에서 방어선을 치고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9,100원이 전환가이기 때문에 9,100원 아래로는 일단은 털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민담이 지금 13,000원대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 즉 어떤 재무제표나 실적적인 측면이 아니라 자기들의 물량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작전의 기본 원리는 내 물량을 어떻게 뛰어넘기는 거지 재무제표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점이 여기서 포커스예요. 네. 가입자당 매출이 중요할 것 같은데 1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던 게 이 ARPS라고 하나요? 가입자당 매출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우려로 또 실적이 부진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혹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일시적인 하락에는 계속 하락을 계속 하락. 꾸준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게 네. 경쟁이 좀 심화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알뜰폰 얘기도 나오고 지금 뭐 그 방금 지역 케이블 얘기 나오잖아요. 헬로 TV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헬로 TV. 없을걸요? 있는지도 몰라요, 잘. 보통 이제 집에서 보면은 올레 KT 이런 쪽을 좀 많이 보죠. 신경 설치적으로 거의 40% 50% 지금 점유율이니까. 저희 동네 보면 뭐 CNN 방송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안 봐요, 잘 사람들. 서비스 개판이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올레 KT 쪽으로 좀 많이 가는데 너무 TV에 보면 맨날 올레 KT 이게 광고를 많이 해버리니까 이 지역 케이블 쪽에 경쟁력이 좀 약해져가지고 자기네들도 열심히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가입자당을 해서 매출 자체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이거는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가 되는 그런 확 올라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는 뭔가가 없다면. 알뜰폰도 말 그대로 알뜰폰이잖아요. 왜 알뜰폰이에요, 이게?
싸니까. 많이 안 나와요, 마진이 이쪽 사업이. 네. 그냥 이제 박리담회식으로 그냥 어떻게든 많이 늘려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자라는 건데 네. 두 개 사업 자체가 그래서 매력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 종목은 막 여기서부터 현재 위치 대비해서 뭐 더 많이 뭐 크게 막 하라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올라가는 속도 자체도 상당히 좀 저는 더딜 거라 봅니다. 굉장히 좀 지루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셔도 저는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률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은 일단 김정수 전문가님께서는 15,500원을 기준가로 제시해 주셨어요. 네. 그때까지 올라올 수 있으면 일단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주식을 네. 지금 손절해서 빨리빨리 수익이 날 수 있는 주도 섹터로 옮기든지 네. 그게 아니면 손절하기 싫으면 12,500원 회복될 때까지 이 주식 시세 안 나니까 네. 그 기간에 버텨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잡으라 이거죠. 예. 간단합니다. 이 주식은.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주식이 방법이. 세 번의 블록들이 근데 첫 번째 블록딜은 성공시켰어요. 첫 번째 블록딜이 했던 지점은 2013년도 상반기입니다. 그때 당시 주가가 13,000원을 찍고서 19,000원으로 튀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1차 지점에서 블록딜이었고 블록딜을 처음에 받았던 애들은 수익이 났어요. 한 40%도 50%. 근데 두 번째 블록딜하고 세 번째 블록딜은 실패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세 번째 블록딜이라는 트런스턴 자산운용의 지분입니다. 이분이 5.23%를 19,000원을 받아놓고는 가만히 있는 상태예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얘네들한테 지금 현재로서는 약 한 5,000원 정도 손실폭인데 가만히 있다는 거에 포트를 맞추세요. 얘네들이 언젠간 분명히 움직입니다. 그때를 찬스를 잡는 게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 시청자님이 지금 20% 정도고 용돈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용돈이니까 그냥 용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생각하시고 네. 이 트러스톤 자산운용에서 어떤 트릭을 써 들어가는지를 주시하신다면 한 번에 물타기가 성공시키신다면 17,000원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트러스톤 자산운용보다는 더 낮은 가격에 사신 거예요. 2,000원 정도. 그러면 트러스톤이 얘네들이 분명히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전문 전문가님 막 스마트해 보이네요, 막. 그렇죠? 트런스톤이 손절할 수도 있죠. 저는. 아니면 블록으로 또 딴 데다가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이제 이 종목은 그가 업사이드가 크지 않은 종목이고 그래서 아까 이제 김정수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가가 15,000 얼마죠? 15,500원. 네, 어지간해서 그 가격에서 크게 못 벗어날 것 같아요. 좀 답답한 약간 좀 빨리빨리 못 가고 약간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동의하는 바가 그냥 빠르게 회복하고 싶으면은 주도 섹터를 찾든지 해가지고 옮기든가 네. 아니면 진짜 조금 여기 이제 야정훈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힌트라든가 그리고 네. 장기적으로 이제 좀 성장은 어차피 못하는 거 아니니까 역성장은 아니니까 네. 언젠가는 올라오긴 하겠는데 이제 투자 기간은 좀 길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깔끔하네요. 깔끔하게 또 정리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 빨리 넘어가시죠. 네, 다음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연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군대에서 제대한 20대 중반 대학생입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대학생 주식 모의 투자 대회에서 수상한 적도 있을 만큼 주식에 관심이 많은 학생인데요. 원래 대형주는 매매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2014년 4월에 KCC를 55만원에 비중 50%로 매수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지루해서 매도를 할까 했는데 이게 웬걸. 삼성 에버랜드 상장 이슈에 급등하더라고요. 비중도 많이 실은 편이라 수익도 꽤 났습니다. 근데 매도를 언제 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전문가님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KCC 한 4월 초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지루해서 매도할까 했는데 이게 웬걸. 자, 요즘에 또 삼성 에버랜드 상장 소식 나오면서 더 주가가 또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소식이 나오기도 전에 좀 지배구조 재편 소식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반등을 해오긴 했었죠, 이 종목은. 자, 이 종목 어떤 분께서 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스타트를. 자료가 많으시네요, 이렇게. 지금. 네. 네. 오늘 네.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네, 많이 오셨네요, 이렇게. 네. 일단은 여기 나와야 하려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는 종목들도 있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까 건 자료가 별로 없던데. 모르는 거 줄이 많은데 지금 되게. 그거는 없어요. 이거는 근데 KCC는 지금 얘네들이 2011년도 삼성카드로부터 에버랜드 주식을 17%를 인수한 건 182만 원에 인수가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2011년도에 이 종목이 터닝이에요. 20만 원 때부터 딱 터닝하기 시작합니다. 에버랜드 주식을 인수한 이후부터. 그렇다면 얘네들은 뭐 솔직히 말하면 냄새 나는 주식이거든요. 그때. 즉 우리가 볼 때 작전이라는 의미는 뭐 일반적인 개인 투자가들의 소수에 의해서 작전도 되지만 작전이라는 말을 안 쓰죠. 주가 관리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좋게 말하면 주가 관리고 나쁘게 말하면 작전인데 누가 하냐의 주체는. 근데 이볼 때는 KCC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시작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때 사셨던 물가 지금 55만 원이면은 지금 현재 2007년도죠. 2007년도에 이 주식이 66만 원 정도에 있었죠. 지금 현재 위치에서 거의 쌍봉의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 분할 매도 내지는 빠져나가면 되죠. 왜 그러냐? 이번에 보시면은 이 주식도 에버랜드라는 삼성의 그 에버랜드 또는 삼성 SDS의 상장설에 의해서 요즘 삼성그룹주에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걸 알겠습니다. 지분 뭐 변경되고 뭐 하다 보면 뭐 시너지가 있겠. 근데 사실 놓고 본다면은 삼성 SDS나 이건희 회장님이 쓰러지고 나서부터 삼성그룹주의 주가의 형태를 보면 5% 이내의 상승률밖에 안 나왔어요. 즉 에버랜드가 문제가 아니라요. 실적이 안 따라줬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률은 미비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뭐 삼성 우리나라 사람들 참 그게 싫은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 뭐 하면은 막 과대포장을 해. 삼성 에버랜드가 주가에 상승한다고 해서 돈 버는 거는 삼성그룹의 그 세 자녀지 개인 투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식하면 돈 벌잖아요. 그 돈을 5조 원을 빼가려면 그 돈 누구한테 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잘하면 되죠, 뭐. 이 기업에 대해서. 그 돈을 갖고 어차피 상속세 낼 거 아닙니까? 걔들 해서. 맞아요. 제가 이 주식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에버랜드가 상장이 되면서 네. 부는 게 있어요. 시장에서. 오늘 같은 보면은 시장이 다 무너지는데 불구하고 삼성그룹주, 삼성물산, 삼성 SDI. 그다음 삼성 SDI. 그 더 화끈한 게 우선주들은 8%씩 급등했어요. 삼성물산 우선주, 삼성 SDI 우선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지금 시장의 장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버랜드 자체가 하나 생기면서 시장에서는 뭔가 모멘텀을 기다렸는데 해외 쪽을 보자니 기대할 게 없고 국내 쪽을 보자니 뭔가 모멘텀을 쏠만한 게 없는데 이게 이슈가 되니까 자금 확 쏠리는 거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될 주식은 계속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이 프리미엄을 시장은 원하고 있다. 이게 현재 시장의 장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는 쪽 자금을 쏟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인 어떤 성과를 원하는 사람들이나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들 난 이쪽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싼 주식을 원한다고 한다면 시장이 완전히 낙생에 갔을 때 그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저는 이쪽 섹터에서 저는 진행이 된다.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서 개인 투자가의 자금 실탄력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네. 에버랜드라든지 삼성 SD가 투입이 됐을 경우는 자금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건 뻔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 추가 실탄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실탄을 가지고 이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성장성이요? 지금 성장성 지금 내수 소비가 얼마큼 위축되는 건 아시겠죠? 내수 소비가 있는데 지금 삼성 SDI는 SDS는 그렇지만 에버랜드는 소비입니다. 소비에. 패션하고 뭐 다 한다고 해서 뭐 섞어서 하겠다는 하지만은 이 주식을 상장시키는 이유는 간단해요. 상속세를 낼 수 있는 명분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5조 원에. 결국 그거를 쏠리게 됐을 경우 누군가 실탄 방어를 해줘야 되는 거고 삼성그룹의 세 자녀는 손 하나도 안 대고 5조 원 먹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게. 그분들이 많이 먹는 거하고는 저는 상관없고. 삼성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상태에서 삼성의 자금 쏠림 현상이 너무 크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삼성 말고는 다른 주식은 주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고. 독종이라 해서 네. 삼성전자 네. 또 생각이 나니까. 저는 이 주식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중심에 있는 섹터고.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해서는 저도 앞서 얘기했던 대로 차익실현을 일부 진행해야 되는 거 맞다. 절반 정도는 지금 하고. 55만 원에 사셨죠? 지금 한 20% 수익은 났어요. 그리고 기준가가 63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이게 이탈됐을 때 매도해도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나머지 네. 절반 정도 수익을 확보하고 괜히 엄한 데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네. 이 주식을 가지고 차라리 한 절반 정도 수익을 확보가 된다면 나머지 절반은 이 주식 생명이 끝날 때 네. 그때 매도를 하고 나와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주식은 좀 에버랜드 자산 효과만 단순히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다른 쪽에. 이 KCC가 가정이 있어요. 이게 원래 이제 LG 하우시스나 해가지고 이제 건자재 쪽, 네네. 우리나라 쪽 시장에서 이제 중심 역할을 하는 건데.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유형 자산도 투자해가지고 돈도 지금 벌고 있는 상태예요. 네. 나중에 그걸 실적으로 반영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거에 대한 증가치가 나올 겁니다. 네. 일단은 뭐 수익이 나셨으니까 저 같으면 분할 매도가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이 주식이 삼성 에버랜드 2대 주주거든요. 지금 현재로서. 네, 네. 근데 원래 KCC가 현대가 쪽이잖아요. 그래요. 근데 삼성과에서 이거는 17%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2대 주주로 그쪽을 이 KCC를 끌어들일 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17%를 왜 삼성에서 KCC 쪽에 넘겼냐는 거예요. 삼성이 실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면 뭐 잘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래 전부터 이 17%를 보유하고 있었죠. 2011년도요. 한 3년 전부터. 네, 갑자기 바뀌었어요. 2011년에 갑자기 삼성카드가 17%를 KCC 쪽에 블록딜을 시켜버립니다. 182만 원의 평가를 받고.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그룹이 실탄이 없는 회사가 아니에요. 굳이 KCC에서 넘길 필요가 없는 상황 속에서 넘겼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짚고 갈 만한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삼성이 돈이 급해서 에버랜드를 넘겼을 일은 없거든요. 삼성전자 지금 현재 실탄 보유율이 얼마입니까? 60조예요. 60조인데 182만 원에서 17% 넘길 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수단 출자 이거 해결하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다면은 눈 가리고 아웅이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전에 이제 이게 어떻게 샀냐면은 이거 삼성카드 보유한 지분이고 인수할 때 만도나 이런 거 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KCC가 그때 그 실탄을 마련하려고 만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열사 다 처분하는 과정 속에서 현금 생긴 거를 어디다 투자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삼성 쪽하고 이제 좀 상황이 좀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제 편입을 했는데 요때 이제 이것만 산 게 아니라 다른 주식들도 많이 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적 발표가 되면은 영업 외 수익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잡힐 겁니다. 영업 외 수익. 그런 거죠. 네. 결론 내리죠. 네. 조영수 전문가님 한마디만 들어볼게요. 자, 이 종목. 제가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들어보니까요. 네. 약간 야정구 전문가님 음모론적 분석. 여기 그냥 나와 있는 숫자 분석. 네네. 왜냐면 주식시장이 음모예요.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저 음모든 뭐든 간에 음모를 뭔가 알고서 우리가 만약에 그 주식을 사가지고 수익만 내면 될 거 아닙니까? 음모가 있든 없든 간에. 네. 삼성이 뭐 세금이니 뭐니 이거 상속이니 뭐니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래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샀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냐 그럼 들어가도 된다 이거죠. 괜히 그걸로 뭐 욕하고 비난하고 이럴 이유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고 다른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주식을 샀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느냐 낼 수 있느냐 이것만 평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보니까 그래요. 에버랜드가 제가 이제 에버랜드 아까 분기 보고서를 잠깐 좀 보고 왔는데 1분기 주당 순이익이 18만 원 정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상 얘네들 사업 자체가 뭐 건설, 급식자재 유통, 레저 패션 다 들어가 있는데 계절적 성수기나 비수기 같은 게 딱히 없어요. 그럼 이 정도 주당 순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향후에 상장됐을 때 어마어마하게 아마 값어치를 좀 평가를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당 순이익에다 우리가 PER 뭐 10배, 20배 이렇게 반영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KCC가 아까 이제 그 김종수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업 외적으로 잡히는 게 순이익이 그 이익이 조 단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뭐 5조 원, 6조 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영업적으로 벌 수 있는 거를 그냥 이 지분 가치로 그냥 순식간에 또 벌어들일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걸 덧붙이자면은 지금 에버랜드가 상장되게 되면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게 7조에서 한 9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9조 정도로 잡히면은 발생되는 값어치가 한 1조 4천억 정도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에버랜드에 대한 부분이고 에버랜드 이외에 나머지 주식들 많이 투자해냈다니까요. 그 이거는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실적이 좀 부진한 것 같다 싶으면 이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본 밸런스는 계속 깔리면서 나올 겁니다. 되게 잘 알아요, 이 기업은. 그래서 저는 의견 정리가 그냥 저는 그냥 뭐 50%나 들고 계시더라고요. 네, 비중이 많으세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좀 비싼 것도 있어요. 그 에버랜드 가치 때문에 더욱더 그렇고 김종수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에 이쪽 지금 이 건자재 쪽 섹터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것도 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에버랜드 지분 가치 또 플러스 그 외에 또 지분들 투자해 놓은 것들. 그래서 이거는 뭐 절반 정도는 일단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 한 10% 20% 정도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죽으려면 이 주식 죽으려면 63만 5천 원을 이탈해야 됩니다. 종가상으로. 63만 네, 5천 원. 그 자리가 이탈이 되지 않으면 고점에서 박스권이고 이탈되면 죽는 거예요. 그럼 그때 확인하고 매도해도 된다는 얘기지. 네. 이분이 사실 오늘 본 사연 중에서 수익을 그래도 많이 보고 계시고 비중도 많으세요. 한 20% 정도. 그리고 이런 글도 있네요. 주식 모의 투자 대회에서 수상한 적도 있다고 이렇게 자랑까지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막 이렇게 또 길게 얘기하는 거 들으시면서 저도 아까 세 번째 사연이니까 네 번째 증권사 직원 출신이라고 했죠. 맞아. 20대 때 잠시. 주식 뭐 다들 20, 30대 합니다.
10년 지나면 다 고수고 1년 지나도 다 고수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모의 투자한다니까 갑자기 이제 약간 네. 떠오르는 생각인데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모의 투자보다는 이왕 주식을 딱 배울 거냐면은 소액이라도 전 직접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게 모의 투자는 감이 사이버 없어요. 모의다 보니까 안 와요. 근데 직접 돈이 들어가다 보면 이게 마음도 한번 아파보고 막 흥분되는 게 있거든. 그거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소액이라도 네. 진짜 주식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한 네. 100만 원 이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군대 가기 네. 전에 수상을 했고요. 그 네. 후에 지금 또 이렇게 대형주 지금 전업 KCC를 수상하시네. 매매하고 있고요. 전업은 아니신 전업은 거죠? 아니고요. 대학생. 막 군대에서 제대를 학생이라네요. 했대요. 학생? 네. 아직 창창한데 뭐. 네, 수익 많이 보고 계셔서 정말 기쁜데요. 일단 비중은 좀 많으시니까 좀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또 나머지는 또 들고 가시면서 전문가님들께서도 제시해 주셨던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벌써 5종목이나 있어요, 오늘. 뭔가 뿌듯하네요. 네, 다음 10종목 합시다 그냥. 아, 그래요? 네 종목 합시다. 네 종목. 아, 네, 4종목, 5종목 정도가 적당한 저 딱 거죠? 4종목 좋은 것 같아요. 딱 4개가 종목이. 좋은 것 같아요. 여유가 좀 있고 네. 바빠. 열심히 또 이렇게 독하게 종목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네. 오늘 독종 제4화였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벌써 4번째인데 꽤 친해지셨어요. 어떠세요? 제가 제일 먼저 나갈 것 같은데 악마라. 아, 그래요? 악마 계속 포커스로 가는 것 같아 내가. 아, 좋아요. 독한 이미지. 네. 하여튼 좋습니다. 저는 뭐 별로 안 친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네. 친하고 싶지 아직 그걸 않으세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래. 아, 아직은. 이거 농담한 건데 아, 그게 그래요? 진작에 받아들이시면 어떡해요? 아, 그래요? 일부러 또 장난친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또 저희가 이렇게 또 열심히 분석을 해봤는데요. 뭔가 끝내기가 아쉽네요, 오늘은. 아, 빨리 진짜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안 먹으러 배고프세요? 왔어요. 저녁 못 드셨죠? 다들 배고프시다고 지금. 지금 2시간 기다렸다. 네, 지금 방송 시청하고 계신 시간이 8시, 이제 9시가 이제 다 돼 갈 텐데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밥 먹으러 가자. 아유, 빨리 밥 먹으러 배고파. 가자. 죽겠다. 나